말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성폭력에 반항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남성을 살해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승훈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여성의 주장과 경찰이 밝힌 정황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피의자인 여성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호신용 칼을 휘두르다가 남성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성과의 만남부터 사건 이후의 행동 그리고 호신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예리한 흉기까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 길을 걷던 공단 근로자가 담벼락에서 수상한 가방을 발견합니다. 가방 안에 든 건 끔찍하게도 누군가에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남동공단의 근로자였습니다. 담벼락에 어떤 가방 물체가 확인하고서 열어봤더니 사람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간 경찰. 시신의 신원 파악과 함께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인천의 119 상황실에 접수된 실종 신고 전화. 가장이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가정들의 애타는 신고였습니다. 27일 날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 그랬대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전화도 꺼져 있고 위수조회를 요청한 거죠. 면접을 보겠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50대 남성. 피해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 마지막 장소가 경기도 파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단지를 배부하고 또 모텔 주변을 이제 탐문하고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라진 50대 남성을 찾던 경찰은 경기도 파주의 한 도로변에서 실종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가 길 건너에서 발견됐지. 통일전망대 저쪽 입구라는 거기?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 사라진 남성이 낯선 여자의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차가 향한 곳은 파주의 한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CCTV에는 실종자가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됐는데요. 그리고 사흘 뒤 자신의 차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30대 여성. 그런데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홀로 등장한 여성이 힘겹게 끌고 나온 커다란 검정색 가방. 이 가방은 인천공단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어봤을 때 안 열어보면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열어보고 허둥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 보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즉각 CCTV 속의 여성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달 1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로 특정해놓고 잠복을 좀 했었는데 집에서 외출하려고 하는 걸 검거했기 때문에 그날도 저희들이 검거할 때 집에 있는 걸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미리 갖고 있던 흉기로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천의 공단과 파주의 농수로에 각각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본인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예리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했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그런데 사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날 채팅으로 그 만난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나가지고 그날 바로 모텔을 들어가서 이후 모텔 안에서 남성은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30cm 길이의 예리한 흉기. 여성이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고는 선뜻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범행 도구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본인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미리 구입해서 가지고 다닌 점 또 범행에 사용된 일부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살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살해 뒤의 행동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여성은 경찰 신고 대신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모텔은 범인이 살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 청소를 깨끗이 하다 보니까 여관 종업원이나 업주가 몰랐다 합니다. 피해 남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여성이 사건 직후 숨진 남성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맨 처음에 한 300만 원 정도 구매했다가 그게 이제 성공을 했죠. 승인이 났죠. 근데 그것도 직후에 바로 가서 또 500만 원대 그 카드를 또 결제를 하니까 그 귀금속 업주가 이상하게 본 거죠. 카드 소지자하고 카드 명의자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인을 취소했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피의자. 하지만 외제차를 소유하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인이 이제 임대를 밀린 거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압류를 하겠다. 명품 가방이랑 신발이랑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자기 가방, 신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여자인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로 피해자의 카드 쓰지 않겠죠. 근데 그 카드를 들고 가서 귀금속을 샀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그 과도한 소비로 인한.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의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 등의 과정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